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수학 나형이고요. 해설 강의 저는 이번 시간 총평과 그리고 수학 원 해설 강의를 앞으로 함께 진행할 이하영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제가 여러분 시험 치는 걸 학교 이렇게 복도에서 계속 봤었거든요. 누구보다도 굉장히 치열하고 또 뭔가 좀 비장한 모습으로 시험을 치르고 있더라고요. 다들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제가 뭔가 좀 울컥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실제로 작년에 저희 반이었던 친구들 중에 재수하는 친구들도 와서 이제 재학생들과 함께 시험을 치렀거든요. 많이 좀 어쩌면 좀 처음 치르는 그런 느낌의 시험이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긴장도 한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실력 발휘를 좀 다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걱정도 되고,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해설 강의에 왔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 저는요, 수학 나형 총평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해볼 예정인데요. 실제로 여러분 난이도가 쉬웠다, 어려웠다에 대한 거는 사람마다 다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딱 쉬웠다,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작년 6월 모의평가 그리고 작년 9월 모의평가 그리고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과 그리고 환경이 지금 굉장히 낯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쉬웠다 이런 느낌을 못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들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번에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6월 모의평가는 정말 말 그대로 모의평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사실 수능이고요. 제가 어쩌면 조금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6월 모의평가가 쉬웠다고 해서 수능 문제가 쉽다. 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장 지금 조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를 살짝은 낮춰놨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수능장 가서 수능 문제를 받아봤을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항들이 많이 보일 것이다 라는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쉬웠어. 올해 우리가 좀 상황이 이렇잖아. 그러니까 수능 쉽게 나올 것 같대. 라는 그런 얘기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중요한 개념들은 하나하나 제대로 짚고 9월 모의평가 그리고 수능까지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도요, 6월 모의평가 문제를 봤을 때 그리 어렵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수능까지 갔을 때의 그 수능의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친구들의 반응은 어땠냐면 생각보다 꽤 어렵다라는 반응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어려워진 건 아닌데 아무래도 학생들이 조금 쉽게 공부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학생들이 6월 모의평가를 보면서 쉬었네? 그럼 수능도 쉴 것 같아 라고 해서 뭔가 좀 가볍게 공부를 하는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생각들을 조금은 걷어내고 나는 실제로 수능장에서 진짜 시험을 잘 쳐야 되는 사람이야.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조금은 좀 냉정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며칠 전부터 모의평가 해설 강의를 하라고 했을 때 제가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아이들한테 지금 너무나도 힘든 이 아이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아마도 여러분을 보는 모든 시선들은 다 안쓰러워. 정말 힘들겠구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수능을 치러야 됩니다. 대학을 합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내가 언제까지 불쌍하고 내가 언제까지 막 힘든 학년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앞으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를 좀 잘 생각하고 정신을 좀 바짝 차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외부 활동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재학생들은 그런 기준들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수능에 조금 더 올인할 수 있도록 집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6월 모의평가 총평에 앞서서요. 단원별 문항수 그리고 배점에 대해서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6월 모의평가이기 때문에 우리 수능과는 시험 범위가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가 있었을 때 수학 1과 수학 2는 뭐 우리 모두 다 들어가는 거 알고 있었고요. 확률과 통계에서 통계 부분이 빠졌습니다. 9월부터는 통계 부분이 들어가고 수능에서도 통계 부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문항을 보면은 수학 1이 11문항이고요. 수학 2가 12문항이 출제되어 있고요. 확률과 통계가 7문항이 출제되었는데
여러분이 실제로 수능에서는요, 11문항, 11문항, 8문항 요 정도로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수학 1이 11문항, 수학 2가 11문항, 그리고 확률과 통계가 8문항 정도로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11문항, 11문항에서 10문항, 10문항, 10문항 이런 식으로도 조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들은 조금 잘 배분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각에 대해서 실제로 수능에서는 3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학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정말 공평하게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 이번엔 4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삼각함수에서 2문항, 수열에서 5문항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표는 선생님이 그대로 올려드릴 텐데요. 여러분 약간 헷갈릴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해서 선생님이 2줄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 위에 있는 것이 문항 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숫자들은 문항 번호예요. 즉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2점짜리가 한 문항이 나왔는데 그게 몇 번이었습니까? 1번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수열 갑니다. 수열에서 2점짜리가 한 문항이 출제되었어요. 그게 몇 번이다? 3번이다라는 뜻이에요. 또 볼게요. 다항함수의 미분법에서 2점짜리가 한 문항이 출제되었는데 걔가 몇 번이었다? 2번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래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요. 3점과 4점짜리 문항들이 어디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지를 좀 느껴야 되겠죠. 그래서 3점짜리 문항은 이렇게 고르게 배치되어 있어요. 즉 기본적인 개념들을 물어보는 문항은 고르게 출제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여러분 4점짜리 문항을 보면은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 한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얘가 21번 문항이었습니다. 요거는 좀 잘 기억을 해야 되겠죠. 21번, 29번, 30번 문항 같은 경우는 대대로 고난도 문항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문항이고요. 기본적으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문제를 21번에 낼 것이다 라는 것을 어쩌면 조금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문항으로는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문제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29번 한번 가볼까요? 29번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확률에서 나왔죠. 그래서 확률과 통계 부분에서 고난도 문항이 한 문항 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30번 문항은 어디서 출제되었습니까? 30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수학 2에서 30번 문항이 출제가 되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아마도 21번, 29번, 30번 문항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그리고 다항함수의 미분법과 적분법을 함께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확률 또는 통계에서 출제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은 할 수 있고요. 여러분 또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3점짜리 문항이 많은 단원들이 유독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은요. 이렇게 3점짜리가 아니라 4점짜리 문항이 이렇게 많은 단원들이 유독 있어요. 그래서 수열에서 지금 4점짜리 문항이 3문항이나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다항함수의 미분법에서도 3문항이나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확률에서도 3문항이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단원이죠. 그래서 문제를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좀 의아한 건 뭐냐면 삼각함수 단원입니다. 이 단원이 새롭게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고난도 문항이나 아주 쉬운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고 기본적인 문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문항으로 2문항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출제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삼각함수에서도 활용이 들어가면 조금 더 학생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평가원에서 기출문제들을 보면은 느끼겠지만 평가원에서 출제되었던 기조대로 많은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짝 쉽기는 했어요. 왜냐면 수능 문항들을 보면은 수능 문제들을 보면은 3점짜리나 4점짜리 문제에서 안전장치들이 꽤 많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면 답이 나오는 것보다는 한 번 더 계산을 하고 한 번 더 계산을 해야지만 나오거나 다른 개념과 함께 물어보는 문항들이 수능에서는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공부를 할 때, 개념을 공부를 할 때 개념과 개념끼리 엮는 연습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가형과 나형 문제가 있고 여러분은 나형 친구들인데요. 가형 시험지를 한번 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형 시험지도 하나 구해가지고 1번 문항부터 30번 문항 중에서 우리와 겹치는 부분들은 한번 꼭 풀어볼 그런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공통으로 출제된 문항은 알려드리겠습니다. 나형 1번,
가형 1번은 같은 문항이었어요. 또 나형 12번과 가형 8번 문항은 같은 문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통 문항이 8문항이 출제되었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면 조금 더 가형 시험지를 풀 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혹시 몰라서 여러분이 가형에서 우리의 시험 범위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그거는 문항 번호를 적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만큼은 여러분이 가형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제가 오늘 친구들을 보면서 느낀 거는 되게 답답하잖아요. 그냥 문제만 풀어도 너무 답답하고 힘든 상황인데도 마스크 끼고 그리고 뭔가 긴장된 분위기에서 시험을 치르는데 게다가 집중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재학생들. 왜? 저희 학교만 해도 어제 중간고사가 끝났거든요. 어제 중간고사 끝나고 그리고 바로 오늘 시험을 치른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한테 하라 그래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버텨서 오늘 시험 잘 치른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칭찬해주고 싶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우리는 수능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건강관리도 좀 철저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개념 그리고 적용하는 것들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하시면 충분히 수능까지 여러분 잘 버티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다음 강의에서 수학 1 해설 강의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